해저 확장설에 대한 내용 마무리 지을 거고요. 요 판구조론이 그래서 어떻게 탄생했는지까지만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교과서, 여기가 지금 15페이지거든요. 15페이지 한번 쭉 읽어보면서 내용 정리해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바로 해령이라는 것을 배웠었고요. 해구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해령의 경우에는요, 거대한 해저 산맥이고, 해구의 경우에는 수심이 거의 6,000m, 6km 정도나 굉장히 깊은 긴 골짜기 같은 곳을 바로 해구라고 얘기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지형, 뭐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무슨 기술을 통해서? 그쵸?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음양측신법에 통해서 요것을 알게 되고요. 이 음양측신법에 의해서 알게 된 요 해저 지형의 발견이 바로 해저 확장설의 바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헤스바디츠의 경우가 해저 확장설을 주장을 하게 되면서 또 이것 외에도 속속들이 해저 확장설의 증거들이 발견이 되게 되는데, 지금부터 한번 여기 있는 그 내용들을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증거들은 빨간색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여기 고지자기 모양의 이 줄무늬, 고지자기 줄무늬라는 내용입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린가 할 텐데 한번 교과서를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 1950년대에 들어서 과학자들은 이 자력계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게 자력계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 자석 물질들이 얼마나 센지 그냥 그런 거를 따져보는 그런 기계입니다. 아무튼 이 자력계를 이용해서 대서양 중앙해령을 비롯한 해양 지각의 고지자기를 측정을 했대요. 이 대서양 중앙해령은 대서양, 태평양은 알고 있죠. 그 중에서도 대서양의 중앙에 엄청나게 긴 해령이 있는데 그걸 대서양 중앙해령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거기에 있는 이 고지자기라는 것을 측정했다고 하네요. 자, 그 결과 해저에 기록된 고지자기가 요 그림 1-6과 같은 모양으로, 지금 현재 띠 모양으로 배열된 거 보이죠? 이렇게 띠 모양에 심지어 요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적으로 분포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바로 해저 확장설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요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하려면 일단은 고지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기 때문에 요걸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날개에도 고지작이가 적혀 있는데 요것도 한번 선생님이 그대로 읽어볼게요. 암석이 생성될 때 자성을 띠는 광물은 그 당시의 지구 자기장 방향에 따라서 배열이 된다. 이와 같이 지질시대에 생성된 암석에 남아있는 지구 자기를 고지자기라고 한다라고 적혀있죠. 이게 무슨 소리인가? 처음 듣는 사람은 그럴 것 같은데 요걸 스님이 쉽게 한번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런 식으로 요게 뭐냐? 바로 해령입니다. 해령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아래에서 굉장히 뜨거운 물질들이 상승하고 있고, 그것이 결국에는 해령을 뚫고 나와서, 요 대륙을 뚫고 나와서, 지각을 뚫고 나와서 이렇게 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는 곳이 해령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마그마가 뚫고 나왔죠. 요 마그마 안에는 자석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당연히 자석할 때 자고요, 성질할 때 성입니다. 그러니까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 혹은 광물들이 분포를 하는데요. 얘네들이 아직 이 마그마가 굳기 전에는 자기네들 마음대로 약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얘네들이 어떻게 배열이 되냐면 그 당시의 지구 자기장 방향에 따라서 배열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지금 현재 우리 지구의 경우 N극과 북극과 남극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북극과 남극을 어떻게 찾냐? 바로 나침반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침반에 N극이 가리키고 있는 곳을 우리가 북극이라고 얘기를 하고 S극이 가리키고 있는 곳을 남극이라고 하는데, N극이 가리키고 있으니 당연히 이 북극의 경우에는 지구 자체가 거대한 하나의 이 막대 자석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북극 쪽의 경우는 S극이 있어야지 N극이 이렇게 배열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남극의 경우에는 N극이 배열되어 있는, 지금 지구는 요러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요러한 상태로 되어 있으면 이 자석 물질들이 요 극에 따라서 배열이 된다는 겁니다. 아직 마그마가 굳기 이전에.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배열이 된 다음에 그 형태에서 굳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것이 변할 수가 없어요. 이미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남아있는 것을 바로 과거의 지구의 자기다라고 해서
옛고자에 지자기를 붙여가지고 고지자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고지자기가 특이한 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줄무늬, 띠 모양의 줄무늬로 거기다 대칭적으로 분포를 한대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여러분들 지구의 자기장이 이렇게 항상 일정할 것 같지만 사실은 갑작스럽게 확 반대로 역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N극과 S극의 경우가 N극이 오히려 아래를 가리키고 나침반의 N극이 아래를 가리키고 S극이 위를 가리켜가지고 여기가 N극, 여기 남극이 S극이 되는 요러한 상태가 되기도 하거든요. 요러한 현상을 우리가 지구자기의 역전 현상이다 해서 지자기 역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 단어는 알아둬야 돼요. 지자기 역전. 이렇게 지자기가 역전되는 현상이 조금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와 똑같은 상태일 때도 있었겠고 과거에는 완전히 반대인 때도 있었겠죠. 지금 현재와 똑같은 때를 우리가 정자극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혹은 정상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완전 지금과 반대인 경우를 역자극기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역전기. 그래서 이 정자극기 때일 때 만약에 분출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아마 배열이 됐을 텐데, 이게 시간이 흘러서 점점점 요렇게 마그마가 계속 분출이 되는 와중에 얘가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을 했겠죠. 이렇게 분출이 된 와중에 역전이 됐어요, 지자기가.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새롭게 생겨난 여기에 있는 해양 지각에 있는 자석물질들은 역자극기 방향으로 자석물질이 배열이 되겠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는 겁니다. 계속 마그마는 분출을 하게 되고 퍼져나가면서 해저가 확장되는과 동시에 역자극기, 정자극기 이런 식으로 역자극기, 정자극기 왔다 갔다 지자기 역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어떤 부분은 정자극기가, 어떤 부분은 역자극기가, 어떤 부분은 정자극기, 요것이 이렇게 띠 모양으로 마치 지금 여기 있는 그림처럼 요런 식으로 배열이 되게 되는 거죠. 심지어 그게 당연히 해령으로부터 분출을 해서 이렇게 확장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대칭적인 모양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고지자기 줄무늬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것이 굉장히 강력한 해저 확장설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이 요거 좀 지저분하니까 지울게요. 여기 보면 과거 지진시대 동안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현재와 같은 정자극기와 역자극기가 반복되었어요. 이런 내용도 여기 적혀 있거든요. 그 내용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지자기 역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고지자기 내용이 어려워요. 지금 큰 산을 하나 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증거가 되고요.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해양지각의 나이입니다. 요거는 간단하거든요. 자, 요렇게 해령이 있을 때요. 요게 해수면입니다. 그러면 얘가 요런 식으로 해령이 있을 때 해령이 여기서 새로운 마그마가 분출을 하면서 새로운 해양지각이 생성되고 점점점 이렇게 이동을 해 가겠죠. 그러면 해양지각이 아니라 해령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짐에 따라서 해양지각의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여기에 있는 해령 근처에 있는 애들은 금방 태어난 애기들이고 점점점 가면 갈수록 오래된 애들이기 때문에 요렇게 멀어질수록 해양지각의 나이의 경우에는 늙게, 즉 많아질 겁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해령으로부터 새롭게 지각들이 형성돼서 확장되고 있구나. 즉 해저 확장설의 강력한 증거 중에서 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해저 확장설의 증거 중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를 보면요. 바로 해저 지각의 수심이 깊어진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바로 해저 지각의 수심인 겁니다. 이 해령의 경우에는 뜨거운 물질이 위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약간 부풀었어요, 위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심이 얕고요. 그리고 점점 가면 갈수록 깊어집니다. 요것도 어떻게 보면 이 해저 확장설의 증거가 될 수가 있고, 네 번째는 해저 퇴적물의 두께인데 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해저 퇴적물이라는 것이 요렇게
심층에서도 여러분들 바닷속에서도 계속 퇴적이 일어나거든요. 이 바닷속에서 일어나는 퇴적은 굉장히 꾸준하고 조용하게 계속 퇴적이 일어납니다. 그럼 계속 퇴적이 일어나면 결국에는 여기 끝에 있는 늙은 애들은 당연히 퇴적됐던 애들이 많겠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심해 퇴적물의 두께가 두껍겠죠. 그러니까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두꺼워진다는 겁니다. 자, 요거를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해저 확장설의 증거. 첫 번째는 고지작이 줄무늬였습니다. 요 내용 아까 했었고, 두 번째는 바로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연령이 해양지각의 연령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수심의 경우에도 깊어지고 있으니까 증가한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바로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심해 퇴적물의 두께는 그쵸. 이것도 또한 증가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이거 어디다가 한번 적어두면 조금 보기 편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사실은 또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장으로 넘겨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교과서 16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자, 교과서 16페이지를 보면 여기 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섭입대 주변에서 발생을 하는 지진이 발생하는 깊이가 뭐 어쩌고저쩌고 증거가 되었죠. 이게 5번째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섭입대라는 것 자체를 처음 들을 수도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해구에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해구에서 그냥 해령에서 확장된 그 해양 지각이 무한히 확장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해구에서 이렇게 쏙 들어간다, 섭입한다 라는 것이 해저 확장설의 주장이었었는데, 당연히 이렇게 섭입을 하게 되면요, 기존에 있던 이 지각이랑 마찰이 발생을 하겠죠. 이 마찰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지진을 발생하게 되고요. 이 지진의 깊이를 그래서 사람들이 발생하는 깊이를 한번 따져봤더니 해구에서부터 멀어질수록 깊이가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거 자체가, 지진이 발생하는 깊이가 증가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 뭔가 해양지각이 섭입하고 있구나, 즉 해양지각의 소멸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증거, 즉 해저 확장설의 증거가 된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5번째, 바로 섭입대의 지진 분포까지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해저 확장설의 증거가 이렇게 5가지 정도가 있다. 이 해저 확장설은요, 여러분들 증거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조금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 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특히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이러한 애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고지작이 줄무늬에 대한 내용들도 사실은 되게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헤스와 디츠가 주장했던 이 해저 확장설이요, 굉장히 큰 이 판구조론의 강력한 증거가 되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더해서 윌슨이라는 사람이요, 변환단층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변환단층은 1학년 때 아마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런 식으로 해령이 있으면요, 해령끼리 원래는 해령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겠죠. 자, 여러분들 일단은 스님이 근데 지난 시간에 설명하려다가 미처 못한 내용인데, 해령이라는 것이 바로 해저에 있는 산맥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령이라는 것 자체가요, 바로 길게 일어난 길게 이어진 이러한 그런 지질 구조를 얘기를 할 때 령이라는 말을 되게 자주 쓰거든요. 그래서 해령의 경우도 이런 식으로 산맥이 굉장히 길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확장이 일어나는데, 이 확장이 일어날 때 여기랑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부분에는 이렇게 뭔가 대륙이 막고 있어. 그러면 여기는 좀 늦게 확장을 하겠죠. 여기는 조금 빠르게 확장하겠고, 뭐 이러한 차이 때문에 해령에서 이 확장 속도가 달라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얘는 좀 빨리 확장하다가 얘는 느리게 확장되면서 툭 끊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형성되는 것이 바로 변환단층,
그래서 얘는 요런 식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얘는 여기로 이동을 하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지각이 이동을 하면서 마찰이 생기게 되고 여기서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윌슨이라는 사람이 발견하고선 변환단층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요것도 어떻게 보면 판구조론의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구나. 왜냐면 지금 이렇게 판이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까지도 같이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장 17쪽으로 한번 보면 이 윌슨이요, 변환단층뿐만 아니라 판이라는 것 자체를 처음 정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있는 이 판의 구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 건데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일단 판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기 이전에, 판의 구조부터 알기 전에 전체적인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층상 구조 여러분들 그림을 자세히 보면 난생 처음 보는 단어들이 좀 있을 거예요. 암석권, 연약권. 아니면 1학년 때 뭐 배웠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익숙치 않은 단어들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는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가장 바깥쪽에 이렇게 있는 지각,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멘틀, 그리고 그 내부 안에 있는 외핵, 그리고 내핵, 이렇게 있을 겁니다. 요거는요, 고전적인 겁니다. 옛날 고전적인 바로 지구 내부의 층상구조를 구분을 한 형태이고요. 얘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화학적인 성질에 따라서, 구성 성분에 따라서 나눈 겁니다. 멘틀과 지각 다르고 핵 다르고 이러니까요. 지금 현대적으로는요, 뭘로 많이 구분을 하냐면요, 바로 물리적인 성질에 따라서 층상구조를 많이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느냐, 우선은 암석권, 그리고 연약권, 그리고 하부 멘틀, 그 다음에 외핵, 내핵, 요렇게 구분을 합니다.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죠. 암석권, 가장 바깥쪽에 암석권, 그 다음에 연약권, 하부 멘틀, 외핵, 내핵. 이 암석권이라는 건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암석, 딱딱한 부분을 암석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약권의 경우에는 지금 약이잖아요, 약. 그러니까 약한 부분, 말랑말랑한 부분이 연약권이에요. 그래서 암석권의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지각과 멘틀 중에서도 상부 멘틀 일부 부분이 바로 암석권에 해당합니다. 딱딱한 부분. 여기 지금 보면 그림에서 여기를 확대해서 이렇게 뭔가 보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100km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을 조금 확대를 한번 선생님이 그려서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여기 부분이 이렇게 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깊이가 100km인 겁니다. 더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 대면 강의 때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이 지표면에서부터 거의 대략적으로 100km까지가 바로 우리가 암석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각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멘틀, 상부 멘틀 중에서도 그 일부가 이 암석권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 아래에는 연약권이 있어요. 연약권. 그래서 연약권의 경우에는 이 상부 멘틀, 나머지 암석권을 포함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이 연약권에 해당을 하고 그 다음에 하부 멘틀이 이렇게 지금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연약권의 깊이는 한 400km 정도? 요 정도 되어 있다라고 적혀 있죠. 근데 사실 400km보다는 100km 정도의 요 수치를 좀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암석권의 경우에는 이 100km 정도의 깊이까지를 암석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판입니다. 그래서 이 암석권이 조각조각 되어 있는 것을 보고선 이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판이라고 정의하기 시작을 하고요. 이 연약권 부분은 우리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멘틀 대류를 얘기를 하면서 멘틀 중에서도 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연약권이에요. 여기서 바로 멘틀 대류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러한 암석권과 연약권을 좀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 중에서 자주 설명하는 게 뭐냐면 오레오 크림이에요. 여러분들 오레오 보면요. 크림 부분이 있고 위에 딱딱한 비스켓 부분이 있죠. 둘 다 고체입니다. 하지만 아래에 있는 크림 부분은 약간 유동성이 있어요. 반면에 위에 있는 비스켓의 경우에는 딱딱하죠. 그래서 비스켓이 바로 암석권이 되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이 크림 부분이 연약권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식으로 판의 경우가 생겼다. 라고 조금 정리를 해 두세요.
그래서 판의 경우에는 한마디로 지각과 상부멘틀의 일부를 포함한 것이다. 이러한 판의 경우가요,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안 적혀 있는데 이것도 따로 한번 적어놨으면 좋겠거든요. 바로 대륙판과 해양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대륙지각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륙지각 아니고 대륙판이고요. 이거 해양지각 아니고 해양판입니다. 그래서 대륙판과 해양판의 경우에는 뭐냐? 대륙판의 경우에는 아까 보면 판의 경우가 지각과 상루멘틀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지각 중에서도 대륙 지각이 대부분이면 그것을 대륙판이라고 하고요. 해양판의 경우에는 해양 지각이 대부분이면 해양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게 대륙판의 경우에는 100%다 대륙 지각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라고 착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아무튼 대륙판의 경우에는요. 평균 두께가 두껍고요. 지금 여기 보면 해양 지각해서 여기 부분이 판이거든요. 얘는 얇죠. 여긴 대륙 지각해서 여기 부분이 판인데 두껍죠. 얘는 두껍습니다. 반면에 해양판의 경우에는 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밀도라는 것을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자세한 거는 대면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륙판의 경우에는요. 얘를 이루고 있는 물질들이 가벼운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밀도가 작고요. 해양판의 경우에는 밀도가 큽니다. 그래서 둘이 부딪혔을 때 당연히 무거운 애가 아래로 가라앉으니까 해양판이 아래로 섭입하는 이러한 모양이 나오는데 아무튼 요 내용은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고 지금은 판의 경우가 대륙판과 해양판으로 구분되는구나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판의 구조까지 배웠었고 판구조론이라는 이론이 만들어졌다 하면서 여러분들 교과서 아래에 있는 이런 그림들을 보면 판의 종류들이 적혀 있어요. 남아메리카판, 아프리카판, 남극판, 필리핀판, 뭐 유라시아판, 북아메리카판, 태평양판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요 판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무엇이 대륙판이고 무엇이 해양판이고 이런 내용들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오늘 배웠던 내용 살짝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음양측신법까지 배웠었고 해저확장설부터 이번 시간에 배웠었죠. 이 해저확장설의 증거, 스님이랑 같이 한 5가지 정도 알아봤었는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바로 고지자기 줄무늬 같은 내용들이 특히나 중요하니까 잘 알아둬야 되고 이 해저확장설 말고도 윌슨이라는 사람이 변환단층의 경우를 발견을 해서 그것이 판구조론을 조금 지지하기도 했다. 그것의 증거가 되기도 했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판구조론의 경우가 결국에는 정립이 됐고 그 중에서도 판의 구조 대해서 배우면서 연약권이라든가 암석권과 연약권 알아두는 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연약권과 암석권이 뭔지까지도 대략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보다 더 자세하게 판의 구조 좀 더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러한 판 구조론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오늘 이거 듣느냐고 수고했습니다.